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기에 몇 번이나 걸리셨습니까? 한두 번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걸리셨거나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낫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막는 능력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암, 자가면역 질환, 대상포진까지 위험해집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경고 신호 7가지, 파트 2에서는 60대 면역, 노화의 이유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 파트 3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 파트 4에서는 60대 필수 예방접종과 면역력 유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경고 신호 7가지. 경고 신호 1.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간다. 1년에 감기를 3번 이상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년에 2번 이내 감기에 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회복합니다.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 2. 상처나 수술 부위가 늦게 낫는다. 작은 상처가 나도 아무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면 면역세포와 조직 재생 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면역세포는 상처 부위로 달려가 감염을 막고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상처가 오래가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경고 신호 3. 대상포진이 생겼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를 앓고 난 후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이 생겼다면 이것은 몸이 면역력 저하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고 신호 4.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입안에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것도 면역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구강 내 점막은 면역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 세균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 구내염이 반복됩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구내염이 생긴다면 면역력을 점검해 보세요. 경고 신호 5.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낫지 않는다. 피부도 면역기관입니다. 피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피부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고 한 번 생기면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무좀이나 피부 곰팡이 감염이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보세요. 경고 신호 6.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가 지속된다. 면역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친다면 면역 시스템이 무언가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7. 배탈과 소화장애가 잦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장내 유해균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 배탈, 설사, 복통이 잦아집니다. 소화장애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장 건강과 면역력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면역 노화의 이유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면역력은 운동 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면 높아지고 방치하면 떨어집니다. 60대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젊은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면역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 나이가 들면 면역 시스템의 2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약해집니다. 첫 번째는 흉선 위축입니다. 흉선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성숙시키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20대에 이미 축소되기 시작하여 60대가 되면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염증 면역이라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것이 면역 자원을 소모하여 실제 감염이나 암에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7가지. 습관 1.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수와 활성도를 높입니다. 특히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운동 후 활성화되는데 이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단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습관 2.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조절 물질이 분비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반드시 지키세요. 습관 3.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T세포와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장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꾸준히 해소하세요. 습관 4. 햇볕 쬐기.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 영양소가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분화와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항균 단백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고 암 발생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 야외에서 햇볕을 쬐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나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습관 5. 금연과 절주.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은 면역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렴, 독감, 결핵 같은 감염 질환에 훨씬 취약합니다. 과음도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생산과 기능을 방해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금연하시고 음주량을 최소화하세요. 습관 6. 손 씻기와 위생관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단순한 방법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특히 독감 시즌에는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습관 7.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놀랍게도 사회적 고립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수치가 높으며 감염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취미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햇볕 쬐기, 금연과 절주, 손 씻기, 사회적 연결. 이 7가지 습관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 3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장 건강을 결정하고 장 건강이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TOP6.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면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은 면역 조절 물질을 생산하여 전신 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한두 가지 발효 식품을 드세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마늘 두세 쪽을 요리에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으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면역세포가 몸 전체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하루 한 잔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면역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자연 살해 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두세 번 버섯을 요리에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이지시지라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 T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드세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식품주의 목록. 첫 번째는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식후 수시간 동안 백혈구의 세균 포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음료, 과자, 케이크를 줄이세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입니다. 트랜스지방, 첨가물, 방부제가 풍부한 가공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높여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는 과음입니다.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세포의 생산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흰떡 위주의 식사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가 부족하여 장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 세 가지.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면역세포의 생산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에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T세포 생산이 감소하고 면역 반응이 저하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두부에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 풍부하며 햇볕으로 합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효식품, 마늘, 생강, 브로콜리, 버섯, 녹차로 면역력을 높이고 설탕, 가공식품, 과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면역력 관리 식단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60대 필수 예방접종과 면역력 유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 60대 필수 예방접종과 면역력 유지 전략. 생활습관과 식단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예방접종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60대 면역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60대에 반드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매년 가을, 즉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독감은 폐렴으로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입원율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균열증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접합 백신 두 종류가 있으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접종 일정을 정하세요. 65세 이상은 23가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생깁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부터 접종을 권장하며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50에서 70%에 달합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와 RSV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매년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맞으세요. 60대 이상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합니다.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매년 혈액검사로 혈구 수, 백혈구 분액, 염증 수치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D와 아연 수치도 함께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충하세요.
암 조기 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면역력 관리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고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세요. 아침 식사에 발효식품인 된장국이나 요거트를 포함하세요. 오전 중에 30분 걷기를 하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에 마늘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저녁에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세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면역 관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잦은 감기, 상처 치유, 지연, 대상포진, 구내염,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소화장애가 면역력 저하의 경고 신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햇볕 쬐기, 금연과 절주, 손 씻기, 사회적 연결로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발효식품, 마늘, 생강, 브로콜리, 버섯, 녹차로 면역력을 높이고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면역력 자가 관리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주세요.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마늘을 평소보다 한쪽 더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15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이 2가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는 시작입니다. 면역력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17편에서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염증관리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면역관리와 함께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면역력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